안녕하세요. 멀티플입니다. 이번 강의는 하이어라키 설계로 시선흐름 만들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하이어라키의 개념과 시각 변수 6가지를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각 시각 변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실습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하이어라키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고 실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넘어서 실제 화면 위에서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눈으로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 강의에서 다루긴 했지만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이어라키란 화면 내 정보에 시각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자의 시선 흐름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원리입니다. 모든 요소가 동일한 비중이면 어떤 것도 강조되지 못하겠죠. 하이어라키가 명확할수록 메시지 전달력이 올라갑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하이어라키를 만드는 6가지 시각 변수도 다시 짚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개념 위주로 설명했다면 오늘은 각각이 화면에서 실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타이틀,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본문이 순서대로 크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크기만 다르기만 해도 정보의 위계가 한눈에 읽힙니다. 가장 큰 타이틀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이 대제목, 중제목 순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죠. 크기는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위계 수단입니다. 타이틀과 본문의 크기 비율이 최소 2대1 이상일 때 명확한 위계가 발생한다는 것도 지난 시간 배웠죠. 다음은 굵기입니다. 화면에 엑스트라 볼드, 세미 볼드, 레귤러의 서체가 같은 크기로 나란히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서체는 모두 원티드 산스이고 굵기만 다른 서체입니다. 화면을 보셨을 때 엑스트라 볼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레귤러는 상대적으로 뒤로 물러나 보이죠. 동일한 크기라도 웨이트 변화만으로 충분히 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색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도 대비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컬러 1은 흰색, 컬러 2는 회색, 컬러 3은 짙은 회색입니다.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의 배경이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그레이이다 보니까 어두운 배경 위에서 명도가 가장 높은 흰색 텍스트가 가장 먼저 보이고 명도가 낮아질수록 배경에 묻혀가시는 게 보이시죠? 배경과의 명도 대비가 클수록 위계가 강화된다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만약 프레젠테이션 배경이 흰색이었다면 컬러 3번, 컬러 2번, 컬러 1번 순으로 시선 흐름이 진행되겠죠? 다음은 위치입니다. 화면에 2가지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왼쪽은 세로형 레이아웃이고 오른쪽은 좀 더 강한 하이어라키를 가진 레이아웃입니다. 두 레이아웃 모두 타이틀이 상단에 본문이 하단에 위치해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상단이나 좌측에 위치한 요소를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같은 레이아웃의 시선 흐름 패턴을 오버레이 해봤습니다. 왼쪽 레이아웃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F 패턴의 흐름이고 오른쪽 레이아웃은 Z 패턴에 가까운 시선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번에서 시작해서 2번, 3번, 4번 순서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소의 위치 배치만으로 시선 흐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UX, UI나 편집 디자인 같이 정보가 많고 이런 하이어라키의 정보 위계가 중요한 디자인 분야일수록 이런 F 패턴과 Z 패턴과 같은 패턴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백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화면 가운데 타이틀이라는 텍스트 하나만 있고 주변에 여백이 넓게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 오른쪽은 같은 타이틀 텍스트인데 주변에 본문 텍스트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왼쪽의 타이틀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독립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백이 넓을수록 그 요소의 독립성과 중요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디자인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실습으로 이 포스터를 함께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이 포스터는 커맨드 S라는 작업입니다.
작업 중 저장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파일이 튕기는 경험이라면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모두나 한번 겪어보셨을 것 같은 경험인데요. 이 포스터 역시 저장이 되지 않아서 작업물을 통째로 날린 후 허탈함과 분노를 포스터로 표현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는 꼭 저장하라는 메시지를 좀 위트 있게 전달하고자 한 작업인데요. 이 포스터의 디자인적 특징을 짚어보면 다양한 요소들 간의 구역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서체로는 헬베티카 폰트 패밀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이트 차이를 활용해서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서체 리스트는 작업 파일로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버 무드의 웹 인터페이스와 서브컬처 요소를 디자인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그때 같이 공부했던 믹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나요? 혼합인데요. 그 혼합 중에 차원 혼합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한 포스터입니다. 3D 요소와 2D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느낌을 보여주고자 의도했던 작업입니다. 네, 이 페이지는 강의 예제로 같이 전달드린 디자인 소스 파일인데요. 같이 살펴보자면 우선 서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헬베티카 폰트 패밀리 안에서만 해결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S 글자는 93 블랙 익스텐디드 서체를 활용하였고 RIP 이 부분은 93 블랙 익스텐디드 오블리크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커맨드 S는 medium extended, 상단의 카피 문구는 medium extended oblique, 그리고 가장 작은 이 서체는 57 컨던스드 서체를 사용하였는데요. 하나의 서체 패밀리 안에서 웨이트와 스타일 변화만으로 이 정도의 하이어라키와 다양한 서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파일 세팅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러한 경고창이 뜰 수 있습니다. 이건 3D 질감 파일이 누락되어서 그런 경고창이 뜨는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링크에 접속해서 해당 질감 파일을 내려받고 이 다음 페이지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동해서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내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포스터를 작업할 수 있는 대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포스터에서 사용한 소스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하실 때 우측에 있는 소스랑 서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포스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세팅을 마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마진 같은 것은 먼저 지정하고 작업을 진행해야지 이후에 큰 수정이 있거나 마진을 새로 고친다거나 그러한 작업 없이 잘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진을 설정하고는 큰 구역이나 내가 꼭 넣어야 되는 정보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디테일로 좁혀 들어가시는 것이 전체적인 밸런스나 퀄리티에 더 도움이 되는 작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포스터의 마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로 포스터와 동일한 사이즈의 스퀘어를 만들어 주고요. 이 사각형 사이즈에서 동일한 부분만큼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을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균등한 마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의 오프셋 패스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그리고 오프셋 패스를 누르시면 내가 선택한 사각형에서 얼만큼 더 확장하고 아니면 축소시킬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능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픽셀 정도 설정을 한 후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큰 사각형은 지워주고 이제 이 설정한 마진 스퀘어만큼을 안내선으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우클릭을 누르고 메이크 가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만든 모양만큼의 안내선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작업할 포스터의 전체적인 구역들을 나눠 놓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맨드 R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만들 수 있는
툴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러면 이렇게 안내선이 생겼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안내선을 만들고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일 넓은 부분에 색을 채워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고 그라데이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그 왼쪽에 스와치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먼저 견본 지정을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색깔을 견본 지정해 두시면 이후에 색을 수정할 때나 그리고 색을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쭉 끌어서 넣으면은 색이 적용이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마름모 모양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적용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이 네모를 복제해서 위에는 그레이로 지정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복제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커맨드 숫자 2번을 눌러서 잠금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그 포토샵이나 PNG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부분은 격자처럼 보여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포스터가 이제 사이버 무드나 디지털 상황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작업한 포스터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 격자 패널이 포스터에 들어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차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이렇게 애매하게 잘리는 부분 없이 네, 이렇게 투명 격자를 애매하지 않게 잘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삐져나가는 부분이 조금 작업하는데 불필요한 것 같아서 이 구역만큼의 스퀘어를 지정해주고 클리핑 마스크로 이렇게 이 부분만 보이도록 크롭 해주겠습니다. 제일 뒤로 보내주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색상 부분들은 다 정돈이 되었는데요. 이제 원을 크게 그려서 네, 그라데이션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90도의 수직적으로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원을 넣었는데 좀 아직 지루하고 더 재미있는, 좀 위트 있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조금 효과를 가미해서 더 임팩트 있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FX 탭을 눌러서 스타일라이즈에 이너 글로우를 적용해 볼 생각인데요. 네, 지금은 흰색인데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이렇게 짙은 색으로 바꿔보시면 네, 제가 원했던 것처럼 조금 더 볼록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를 누르시면 이게 이 효과가 반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원한다면 센터 혹은 엣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지정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퍼시티는 이 멀티플라이의 효과가 어느 정도의 투명도로 적용될지를 보여주는 탭입니다. 그래서 올리면은 이 음영이 조금 더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블러 같은 경우는
이 음영이 얼만큼 그 영역을 크게 해서 부드럽게 적용될 것인가를 설정하는 패러미터인데요. 더 수치가 올라가면 이 구역이 조금 더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저는 한 15에 45 정도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